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보상 이야기의 백주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8강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중에 친족 간에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친족 간에 발생한 사건 사고, 그리고 향후에는 또 다른 주제로 가지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8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친족 간에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 친족 간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 그 배상책임 의무를 해야 될 사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친족 간이기 때문에 소송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하나의 또 보험, 이거 우리가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접수하면 처리받을 수 있는, 보상받을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예쁜 쇼파가 있습니다. 아마 뭐 2, 300짜리는 아닌 것 같고 뭐 500만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자, 만약 이제 결혼을 해서 이런 소파를 구매를 했어요. 결혼해서 신혼집에 이런 소파를 구매했고, 그리고 그 이제 집들이 하거나 이렇게 집에 놀러 오면서 내 가족들의 형제간에 그 친척들 놀러 왔는데, 조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방에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조카가 장난감으로 또는 날카로운 그 뭐 칼이나 이런 장난감 같은 걸로 이 소파에다가 뭐 자기 이름을 써놓거나 또 낙서를 해서 이 소파에 스크래치를 내놨다. 그래서 이 소파에 여기 스크래치가 많이 생겼다고 한다면, 과연 그 여러분들이 이 소파의 주인이고 조카가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카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용서는 하겠죠. 제가 경찰교원에 강의하거나 아니면 충북자치연수원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쇼파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뭐 예쁜 조카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용서를 한다고 합니다. 뭐 같은 마음일 거예요. 예쁜 조카가 그랬는데 어떻게 뭐 조카를 때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소파 가격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걸 청가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닦아서 지워지면 모르겠지만,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집에 올 때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소파에 앉을 때마다 이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좀 이렇게 화나고 또 속상하겠어요. 이걸 지우지도 못하고 또 바꾸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소파가 이렇게 기스를 냈다 할 때에는요, 그 조카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강의할 때 하는 얘기가 그런데, 조카한테 얘기를 해서 니네 엄마 아빠 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가지고 와라, 이렇게 시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아이의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접수하게 되면 이 소파에 대해서 청가리를 하든지 뭐 안 되면 뭐 교환을 해달라고 하든지, 어쨌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1억 원 한도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정말 청가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가져가라고 해서 잔존물 처리하고 보상을 해달라고 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친족 간의 사고고 사랑하는 조카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것이냐, 참 그냥 넘어가기에도 그 조카의 부모가 생각할 때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미안하니까 이걸 뭐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해주기도 그렇고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조카 부모도 그 보험으로 접수해주면 쇼파 충분한 보상 받으면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또 서로 간의 분쟁도 해소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양측 모두에게 굉장히 유익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가 양재 그 일원동에 저희 사무실인데요. 그 저희 사무실에 그 개업 그 예배를 하기로 해서 한 3년 전인가요? 이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몇 분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책상입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책상인데,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 그때는 좀 좁았었는데
이렇게 그 한 집사님께서 움직이면서 실수로 그 트로피가 좀 있었어요. 옆에 트로피를 건드려서 이게 그 넘어지면서 이 책상 유리인데요. 책상 유리가 깨졌습니다. 살짝 옆에가. 뭐 지금도 깨져 있긴 한데요. 이거를 그 뭐 저는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 실수로 실수하신 그 집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미안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막 사가지고 왔는데 이거 깨졌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수리해줘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할지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막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집사님 뭐 이거 그냥 쓰는데 문제 없으니까 그냥 쓸게요 했는데 집사님 너무 미안해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가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이제 가입한 보험에 일상생활 배당체인 보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아시고 전화가 와서 이걸 접수를 꼭 해주고 싶다. 지난 시간에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기부담금이 지금은 20만 원이지만 예전에 가입한 것은 자기부담금이 2만 원짜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가입한 보험이 2만 원짜리 상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뭐 접수해주는 덕에 수리비를 20만 원인가요? 얼마 하여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상을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 일상생활에서 그런 사건 사고 있으면 일배책으로 다 처리하셨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집에 아파트에 조카들이 놀러와서 애들 놀다가 공을 찼는데 유리창이 깨졌다. 그러면 이 유리창 한 2, 30만 할까요? 얼마나 할까요? 샤시 다 갈아야 될 건데 이 유리창의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조카니까 용서할 것이냐? 아니면 옆집 아이가 놀러 올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그 아이 또는 그 아이의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당체인 보험에 접수하게 되면 피해자는 그 유리 교체 수리 비용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할아버지하고 이 손자인데요. 이게 요즘은 이제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사진을 마음대로 쓸 수 없어서 구글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 사진을 이제 넣어봤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자인데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둘 놀다가 손자가 실수로 할아버지 얼굴을 가격해가지고 할아버지의 안경이 깨지고 얼굴 쪽에 이마나 이런데 상처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부모가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고 그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당체인 보험에 접수하게 되면 이 할아버지의 안경 파손비하고 치료비에 대해서 또 위자료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의 손자면 이 손자의 아빠가 할아버지의 자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등본상에 같이 안 돼 있으면 보상이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장면이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명절에 또는 주말에 할아버지 또는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놀러 갔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때는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 또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에서 이 할아버지의 치료비하고 안경 파손비 그리고 위자료에 대해서 보상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같이 놀았던 과실이 있다면 일부 과실을 공제할 수는 있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일상생활 배당체임은 친족 간의 사이에서도 다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등본상에 같이 안 돼 있으면 됩니다. 같이 등본상에 돼 있을 때는 그때는 타인으로 보지 않고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청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경찰교육원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강의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세요. 강사님, 그러면 제가 1년 전에 시골에 있는 이모 집에 놀러 갔다가 이모 보청기를 제가 이렇게 밟았습니다. 그래서 180만원 주고 새로 보청기를 사드렸는데 그것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일배책에서 보청기 수리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맞습니다. 보상 다 가능합니다. 물론 자기 부담금이 있겠지만 보험료 할증 없이 보상 다 가능하고요. 다만 180만원 구입비를 다 주는 게 아니고요. 파손됐던 보청기가 얼마짜리인지 무슨 제품인지 몇 년 됐는지에서 감가상각을 하고 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재물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게 돼 있죠. 여하튼
파손됐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 확인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은 해야 되겠죠. 파손됐는지에 대해서 사진이라도 뭐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이것을 세월이 지나서 3년 이내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까지는 청구할 수 있지만 입증 서류가 없어서 청구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사가 발생하면 꼭 일배책을 기억하세요. 일배책을 기억해서 사진 찍어놓고 영수증 가지고 청구하시면 보상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진돗개인가요? 시골에 가면 이런 개들이 한두 마리씩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어머님이 99년도에 돌아가셔가지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손해화정 일하면서 만났던 이렇게 가족분들 중에 어머님처럼 모시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기 화성에 계시는 그 어머님이 계시는데 아드님께서 교통사고로 이렇게 사망을 하셔가지고 제가 도와주면서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도 십몇 년 동안에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10년이죠. 10년 동안 맺고 있는데 그분이 1년에 한 번씩 우리 김장김치 이렇게 담아주세요. 담아주시고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받고 있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어느 날 갔더니 어머니께서 그러세요. 아니, 지난번에 고모가 와서, 고모라면 어머니의 고모가 되겠죠? 뭐, 남편분의 여동생 되겠죠? 고모가 와서 손주, 돌잔치인가 하는데, 돌잔치에 놀러 왔다가, 이렇게 생긴 개가 있었는데, 걔 이쁘다고 쓰다듬다가, 이 입술 주위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물어가지고, 고모가 그날 먹지도 못하고, 또, 아이 축제, 잔치 때 놀러 와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또 병원 가서 이거 치료받느라고 병원비가 한 20만원 들고 그 뒤로도 이렇게 치료받느라고 고생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그거 언제 그러셨어요? 라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한 1년 전에 그런 말씀 하세요. 그리고는 제가 고모님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확인해보니까 그 당시에도 1년이 지났지만 살짝 흉터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비, 흉터에 대한 성형비, 위자료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병원비가 한 20만원 나오고 치료비랑 해서 한 200만원 전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 받았는데 고모님께서, 어머님도 그러시고 고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돈을 받으니까 갑자기 복권 맞은 기분?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고 굉장히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이런 개 많죠. 그리고 개 물린 사람 아마 손들으라고 하면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고 있을까요? 예, 아마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알면 청구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 주인이 시골에 계신 용인의 어머님이셨고 어머님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가입했는데 고모가 다친 거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개 주인으로서 동물 점유자 책임으로서 책임이 있는 건데 그 책임을 부모님이 가입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서 대신 고모에게 보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친족 간에도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핸드폰입니다. 친족 간에 이렇게 핸드폰 파손되면은요, 그 경우에도 보상 다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부담금이 원래 대인 대물이 2만원이었는데 지금은 대인은 부담금이 없고 대물이 20만원 올랐죠. 핸드폰 액정이 깨져가지고 수리를 맡기면 보통 한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떨어뜨려 놓고 친구가 떨어뜨렸다 하고 친구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하게 되면 이 잡을 길이 없나 봐요. 이게 굉장히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게 어려움이었는데 이 자기 부담금 20만원 되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사라진 듯 합니다. 여하튼 보험 사기 이런 것은 절대 지금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요. 한 번만 걸려도 범법자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파손도 친족 간에 발생한 사고도 다 된다. 다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본상 가족 간에는 보상되지 않는다. 같은 가족으로 보고 타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등본상의 가족은 보상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일배책 친족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